매출 100억짜리 회사는 있으면 좋은 회사 이렇게들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매출 1조짜리 회사는 없으면 되게 곤란한 회사. 그럴 정도로 사회적으로 이미 쓰고 있을 분들은 없으면은 그 회사 없으면 누구 딴 사람이라도 해야 돼 이런 서비스. 이게 이제 존재 이유인 거죠. 마찬가지로 자기의 존재 이유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예, 안녕하세요. 타임트리의 창업자이면서 기업문화 총괄을 맡고 있는 박차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1969년 삼천포라는 곳에서 출생을 했고요. 일본에 온 지 21년이 됐습니다. 이삼성에서 일을 시작을 했고요. 그 이후로 게임온이라는 회사를 맡아서 상장하는 것까지 쭉 봤었고, 그 다음에 이제 CJ 인터넷 재팬에서 대표이사를 했고, 카카오 재팬의 대표이사를 역임하고서 지금 타임트리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곳까지 왔습니다. 저희는 지금 이제 3번 정도 투자를 받았고요. 시리즈 A, B, C. 한국 투자가 좀 많기는 한데, 지금 4번째 투자를 사실은 준비하고 있는 단계, 그런 단계이고, 지금까지 대략 20억엔 정도 모았으니까는 하나로 한 200억 정도는 투자를 받은 거고요. 그 다음에 전체 유저의 한 자릿수 5%에서 10% 정도가 이제 광고를 통해서 모은 유저인 것 같고, 나머지는 다 오가닉으로 자연 증가한 이런 유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업을 하게 된 계기가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는 창업 멤버들을 만났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짜 사실은 그것뿐이에요. 지금 이 멤버들하고 회사를 만들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가 사실은 제일 컸었고요. 계기가 됐던 거는 그런 거였죠. 일본에서는 라인이 급속하게 성장을 하고 있었고, 긴장을 한 야후 재팬이 카카오톡이랑 같이 협업을 해서 라인에 대항을 해야 되겠다. 이게 제일 큰 컨셉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후 재팬과 카카오가 합작을 한 50대 50으로 합작한 회사가 이제 카카오 재팬이었고요. 그 시점에 야후에서 그들의 이야기로는 S급 엔지니어라고 했는데, S급의 인재들이 30명 가까이 대량으로 이렇게 왔어요. 대규모로 이제 왔었는데, 실제로 보니까는 진짜 S급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때 당시가 지금 21년이니까는 그때 당시 15년 차 정도 됐었는데, 15년간 만났던 사람 중에서 가장 우수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대화를 하는 방법도 그렇고, 의사결정을 해가는 과정들이 이렇게 편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사람들 처음 본 거죠. 지시가 필요 없고 대화하면은 뭔가 답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느꼈던 순간이었는데, 이 멤버들하고 3년 가까이 호흡을 맞췄죠. 카카오톡을 만들기 위해서 모인 멤버들인데, 카카오톡은 사실은 빨리 접었어요. 일본에서는 일본 서비스를 빨리 접고 라인한테 못 이기겠다라는 판단을 현실적으로 내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뭐 할 거냐 이러면서 이제 몇 가지 서비스를 구분을 했죠. 하나는 그때 2012년부터였는데, 하나는 오토 관련으로 서비스를 판 팀이 있었고, 하나는 그룹 커뮤니케이션 쪽으로 서비스를 판 팀이 있었고, 또 한 팀은 지역 커뮤니케이션으로 서비스를 파고, 이러면서 4개의 영역으로 나눠서 서비스를 만들었었고, 각각이 다 프로덕트 나왔었습니다. 나쁘지 않은 상태로 이제 뭔가 좀 이렇게 키워갈 수 있겠다 하는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러다가 야후 재팬에서 이제 문제제기가 있었죠. 아니, 우리의 최고의 엔지니어들을 보냈는데 30명이나 보내서 하려고 했던 게 라인에 어떻게 대응할 거냐 하는 거였는데, 니네 지금 가서 뭐 하냐, 메신저 안 만들고 이렇게 엉뚱한 거 만들고 있어, 그거 우리 안에서 해도 되잖아, 뭐 이제 이런 얘기였죠. 그러면서 이제 다 돌아와라. 라인 대응을 위한 이제 메신저 서비스는 실패한 거라고 봐야 되겠다. 다 돌아와라. 이렇게 됐고, 다 이제 파견 멤버들 복귀, 이렇게 복귀 명령이 떨어졌는데, 당연히 일부 멤버는 좀 반발을 하죠. 돌아가야 되나? 이참에 그냥 창업을 해야 되나? 기회가 있으면은 창업을 하고 싶다, 뭐 이런 마음들이 좀 이제 굴뚝까지 하나가 있었고요. 일단은 날마다 쓸 수 있는 서비스를 찾아야겠다. 날마다 쓸 수 있는 서비스에서 뭔가 승부를 할 수 있겠다 하는 게 제일 큰 것 같고, 그래야지만이 톱화면에 올 수 있으니까. 요게 이제 핵심이었던 것 같고요. 날마다 쓰면서 톱화면에 올 수 있는 서비스 중에서 혁신이 없었던 서비스가 뭐지가 이제 제일 큰 발견이, 찾는 제일 큰 발견이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일정 서비스, 이 칼렌더 영역에서 전혀 혁신이 없었구나 하는 발견들을 사실은 좀 한 거고요. 저희 멤버들도 사실은 칼렌더를 되게 좋아해요. 야후 재팬에서 이제 야후 칼렌더를 만들었던 그런 친구들도 있고 막 이러기 때문에 칼렌더 서비스를 되게 좋아했는데, 칼렌더를 파다 보니까는, 그런 게 있었죠. 일정은 왜 상대가 있는데 왜 혼자만 관리하고 혼자만 수정하고 이러고 있지? 아니면은 일정이라는 게 나 혼자 정할 수 있나? 상대방도 물어봐야 되고, 만나자 하더라도 거기 아는지도 물어봐야 되고, 이 장소 좋은지도 물어봐야 되고, 혼자 정할 수도 없네? 뭐 이제 이런 것들. 그래가지고 칼렌더를 뒤지다 보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것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다 담아내려고 하니까는 괜찮은 칼렌더를 만드는 걸로는 안 되겠다가 사실은 핵심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일정 공유를 중심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자가 이제 칼렌더 서비스를 만들게 된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현실적으로 이게 이제 어디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막 찾다 보니까는 냉장고의 벽을 발견한 거죠. 냉장고의 벽에 보니까는 짜장면집 전화번호도 붙어 있고 피자집 쿠폰도 붙어 있고 막 이러더라고요. 거기다가 이제 애들 이제 막 이제 학부형 모임 찌라시도 붙어 있고 막 이제 이런 식인데, 이게 가족 간에 굉장히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공간이구나. 요걸 하나를 본 거고, 또 한 가지는 이 탁상용 칼렌더, 식탁 위에 칼렌더를 보니까는 여기에도 이제 아빠의 출장, 뭐 엄마의 뭐 이제 무슨 미용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쓰여 있더라는 거죠. 메신저처럼 자주 일어나진 않는데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꼬박꼬박 확인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이런 공간이더라. 요걸 좀 본 거고요. 얘를 좀 확장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냉장고의 벽을 확장해보자. 아니면은 벽걸이 칼렌더를 확장해보자. 이러면서 이제 나온 서비스가 이제 타임젤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게 기획자가 따로 없고요. 사실 디자이너가 거의 기획자에 가깝습니다. 프로덕트 디자인이 굉장히 기획에 가까운 디자인을 하고 있어서 실제로 기획자는 정리하는 사람, 회의상에서 이야기된 거를 장표로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펙시스로 정리하고 이런 식의 역할들을 많이 하는 거고, 이러면 좋을까 저러면 좋을까에 대한 얘기도 하지만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저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를 사실은 그 자리에서 주로 확인을 바로바로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대개의 경우에는 디자이너와 엔지니어가 다이렉트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엔지니어들이 디자이너 책상을 굉장히 자주 찾아가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려고 한다. 네가 준 안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려고 한다. 그래서 실제로 해보니까 이런 식의 UI가 나온다. 이 정도면 되겠냐. 이런 식의 확인을 한다든지. 그래서 이제 디자이너와 엔지니어의 언어가 굉장히 유사해진 이런 기업 문화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디자이너들의 의식 세계를 모르겠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아니고, 둘이의 이게 뭐라 그러나 언어가 굉장히 유사해지면서 서로의 고민들을 굉장히 잘 이해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디자이너들이 결국은 어떤 거냐면은 이렇게 하면은 엔지니어들이 되게 곤란해해도 알고요. 요렇게 풀어주면은 아마 할 수 있을 거야. 아마 할 수 있을까 이러고서 할 수 있잖아 라고 이렇게 묻고요. 그렇게 해서 프로덕트의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타임트리는 사실 칼렌더의 상식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칼렌더를 통해서 일상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발견하고 그 다음에 연결되는 이런 구조를 만들고 싶다가 이제 타임트리의 비전이죠. 그런 플랫폼으로 만들어갈 수 있겠다. 그런 소재를 우리가 지금 다듬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이번 주에 1,800만이 갈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4월 목표가 저희가 3,000만이거든요. 내년 중에 5,000만 갈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21년이 이제 1억 명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내부적으로는 사실 그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1억 명은 보였다. 1억 명은 누구 보였고, 그 다음은 뭐지에 대한 거죠.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는 100배 프로젝트라는 걸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유저 100배인지 일정 수 100배인지 아니면은 타임젤을 연결되는 어떤 개체 100배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계산이 있을 수는 있는데, 100배 프로젝트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은
그냥 이제 그 잘 크고 있는 서비스가 아니고 이 서비스가 일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냐면은 사람과 사람의 어떤 이제 엇갈리는 시간을 이제 맞춰준다. 뭐 이런 식의 개념이에요. 사람과 사람의 시간을 맞춰준 공유하는 이런 이제 개념의 칼렌더 서비스이지만은 사람과 장소는 어떨까요? 아니면은 사람과 아니면 특정 어떤 이제 사물 또는 서비스는 어떨까? 뭐 이런 거죠. 도쿄돔에 내가 원하는 이벤트가 있는 날과 없는 날을 구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기 스레치가이라고 하는데 이 엇갈림, 사람과 사람의 엇갈림 또는 사람과 장소의 엇갈림 또는 사람과 시간의 엇갈림, 서비스의 엇갈림 이런 것들을 타임트리를 통해서 이거를 해결을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타임트리가 단순히 유자 1억 가는 거는 사실은 이미 길이 보였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 말고 어떤 가치를 이 칼렌더에 이 타임트리에 담아낼 거냐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업은 필연적으로 존재의 이유를 증명해야 되는 존재인 거거든요. 요것들이 구체적으로는 매출로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매출 100억짜리 회사는 있으면 좋은 회사 이렇게들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매출 1조짜리 회사는 없으면 되게 곤란한 회사. 그럴 정도로 사회적으로 이미 쓰고 있을 뿐더러 없으면은 그래서 없으면 누구 딴 사람이라도 해야 돼 이런 서비스 이게 이제 존재 이유인 거죠. 마찬가지로 자기의 존재 이유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내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얘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느끼고 있는 주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라서 문제 해결자로서의 이제 존재 이유라는 것들을 좀 많이 생각했으면 좋겠다가 한 가지가 있고 그걸 통해서 내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뭐냐가 제일 중요하지 않나는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새로운 길이 열렸던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어떤 길을 갈까는 저는 그렇게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고요. 내가 지금 안고 있는 문제가 뭔지를 찾아내는 게 중요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과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식으로 이거를 대할 건가에 대한 태도의 문제가 되게 중요하더라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새로운 길이 열리고 그 길에서 또 새로운 시작이 생기고 새로운 만남이 생기고 요래였던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건 보고 아니면 뭐 보고 이러면서 뭔가 이제 이게 뭐 선택을 하는 것보다도 내가 지금 접하고 있는 요 주변 환경 내에서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뭔지에 대한 것들을 찾고 그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는 거 요게 되게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